1980년대 추석 귀향길, 몰려드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주차장이 됐습니다. 서울서 대전까지 13시간, 막힌 길에 지친 고속버스 승객들은 아예 차에서 내려 걷기도 합니다. 막히는 귀향 귀경길엔 갓길 주행이나 무작정 끼어들기 같은 각종 꼼수가 난무했고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교통체증을 피해 선택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같은 기차도 고생길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가 된 서울역엔 어김없이 암표거래상이 등장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대형마트가 많지 않던 시절, 전통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에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밤도 사고, 꽃감도 사고, 탕감도 사고, 꼬막도 사고, 사과도 사고. 오늘 추석이라 10만 원 살려왔습니다. 연휴 극장가에는 해외 액션 스타들이 심심찮게 방한했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노린 대작 영화를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하기도 했습니다. 올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에서 하루 만에 또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11km 떨어진 곳인데 한우 3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젖소 95마리는 살처분을 마쳤고 반경 3km 이내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반경 500m 이내 농가 5곳에서도 감염 항체가 검출돼 이곳에서도 살처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와 충청 남북도, 세종과 대전 등 인접 지역에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가축과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5형 구제역은 이미 백신을 접종 중인 유형이라며 어제 발령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성 급성 전염병인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감염돼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섭씨 76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모두 사멸됩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인구 대이동에 대비해 전국의 모든 축사를 소독하는 등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네, 해마다 추석이면 답답한 차량 흐름에 귀성 귀경길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더라도 차례만 지내고 서둘러 귀경길에 올라 남은 휴가를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향을 방문했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경유지에서 남은 휴가를 보내는 분들의 이동 경로가 알파벳 D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들을 D턴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는 명절 때 부모님 등 어른들을 모시고 고향 근처에서 여행을 계획한 J턴족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형 호텔이 울산과 천안, 제주 등 지방에 있는 호텔의 예약 현황을 확인했더니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님 객실까지 예약한 비중이 지난해보다 50%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D턴족이신가요? 아니면 J턴족이신가요? 한국도로공사는 내일부터 15일까지 귀성 귀경 차량이 몰리는 10개 고속도로 21개 지점에서 드론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차량과 갓길 운행 차량, 또 끼어들기 차량 등을 따라가며 단속하고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행위를 예방하게 되는데요. 야간 촬영도 가능한 드론의 위반 현장이 찍히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만큼 즐거운 명절을 위해 안전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차량 행렬을 보셨지만 작년보다 하루 짧은 나흘짜리 추석 연휴, 고향 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운전하실 때 중간중간 잘 쉬는 것도 중요하죠. 이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소연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 기자 뒤로 주차장이 보이는데 명절 맞이한 휴게소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날은 저물었지만 여전히 휴게소를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3시쯤 이곳에 도착했을 땐 차량 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이곳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귀성 차량은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약 40만 대 더 늘어날 거라고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했는데요. 연휴가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들면서 연휴 첫날인 오늘까지 귀성객이 집중된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귀성객들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또 차를 타고 와서인지 조금은 지쳐 보이는 기색입니다. 그래도 고향 가는 길 설렘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인데요. 귀성객분들을 따라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귀성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간식 코너에 길게 줄을 서 있고요. 야외 식탁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제가 지금 식당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다소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귀성객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향 가는 길 마음은 급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체가 다소 풀렸다고는 하지만 야간 운전을 하다가 졸리시거나 혹은 피곤하실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려 잠시 쉬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재까지 국내에서 중국인 여성 1명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 모두 중국발 우한 폐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이 많은 설 연휴를 맞아 감염자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24시간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집계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는 모두 21명입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계절 독감으로 확인됐고 우한 폐렴과는 무관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도 체온이 약간 높을 뿐 폐렴 소견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비는 내일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이번 설 연휴입니다. 보건당국은 연휴 기간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감염 여부 확진을 위해 내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잠복기 환자가 공항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고 국내 유입돼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병원에선 환자의 여행력 확인과 선별 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심 환자일 경우 당국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역. 평소 빽빽하던 대합실에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이고 기차가 도착한 승강장도 대체로 한산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향에서 돌아오는 귀경객으로 붐비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대거 이동하는 대신 나 홀로 귀경을 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기차 이용객은 약 121만 명, 250만 명 넘게 이용했던 지난해 추석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역시 하루 평균 437만 대로 지난해에 비해 14% 감소했습니다. 이동량이 줄면서 교통사고도 줄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331건으로 작년 대비 28% 넘게 감소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던 명절, 고향길 대신 나들이를 택한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명절 기간 범죄도 줄어들었습니다. 추석 명절 전후 14일 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가 21.3% 감소했고 가정폭력 신고는 전국적으로 13%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과 지역 간 이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10명 넘게 모였던 이진경 씨 가족. 이번 설에는 각자의 집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화면상이지만 오랜만에 보고 싶은 얼굴을 보니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설날 빠질 수 없는 세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단 새해 모임 할까요? 아버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은 메신저로 보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서 남는 아쉬움은 다음을 기약합니다. 온라인으로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정과 차례상을 TV 화면에 띄우고 기도를 드립니다. 차례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척들과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눕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이번 설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 차례를 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전국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56명. 수치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24시간 사우나에선 지난 8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다른 직원과 이용자 등 12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 중구 콜센터와 은평구 요양시설 등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영생교와 관련해서도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확진자의 80%가 여전히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3명. 전날보다 100여 명 줄었지만 설 연휴로 감소한 검사 건수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와 영업 제한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확산세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소 풀어주는 방안과 함께 비수도권 저녁 10시, 수도권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도 수도권의 확산세를 분석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전국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오전 11시에 확정해 발표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29명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보다 53명 적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124명 적은 수치입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를 더하면 신규 확진자 수는 1,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4차 대유행의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미국 3,082명, 이스라엘 6,025명, 일본 1,179명 등 증가세가 여전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4% 수준인 243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던 8월 둘째 주에 300명 가까이 증가한 뒤로는 정체 상태입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간다면 다음 달 중하순쯤엔 접종으로 인한 유행 억제 효과가 나타날 거란 판단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요양원 면회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와 다음 주 초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이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까지 적용됩니다. 홍삼 같은 건강 보조제나 와인도 제조 과정에 농축수산물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프리미엄 선물 세트 매출이 급증하는 등 기대감이 큰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고향을 찾지 못하는 대신 고급 선물을 전달하려는 수요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김영란법상 선물 가액은 법이 정한 공직자 등에게 보낼 때에만 적용되고 일반인끼리는 선물 가액이 없습니다.